안녕하세요. 인연의 사회의 법규위원장으로 임명하셔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임시총회의 회칙 개정을 위해서 임실행위에서 임시총회에 상정할 그 개정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은 현재 회칙에는 임실행위원회에서 이 회칙을 심의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임원회에서 해서 총회에다가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실행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심의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목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원 자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역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의 가장 큰 문제는 회장, 부회장 선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이 교계가 아주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회장, 부회장 선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왔고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회칙이 좀 엉성합니다.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원 자격에 관한 것과 회장, 부회장 선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좀 미비한 부분들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회원 자격을 보면은 그 본회는 뉴욕 지구에 거주하는 한인 목사라고 하는 것.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목사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뉴욕에 거주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뉴욕에 거주하지 않지만 뉴욕에서 활동하거나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회원들 가운데는 뉴저지에 사시는 분, 커네티컷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임원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김남수 목사님은 뉴저지 사시면서 뉴욕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회원인 거예요. 그럼 이걸 회칙대로 하면은 자격을 박탈해서 재임용을 시켜야던가 아니면 뉴욕으로 이사를 오시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고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고쳐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서 다시 복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번에 회칙을 개정하니까 그냥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뉴욕에 거주하거나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역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개정안에다가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비나 목사회가 이 선거철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 선거가 아니고 부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다 부회장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회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부회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내가 목사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회장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건방지게 내가 왜 부회장이 되면은 목사회를 확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요.
그냥 앙세하지 말고 그냥 부회장, 회장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찍어요? 저 사람의 그 목사회를 이끌어갈 비전을 보고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의 그 어떤 관계나 편가르기에 의해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부회장 되기 위해서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그 다음 세 번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부회장 되면은 또 회장 되려면은 또 1년 동안은 또 조신하게 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회 회장 되기 위해서 4년, 5년을 여기에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목회할 사람들이 목사회 와가지고 4, 5년 동안 하면 다 교회는 다 망가지잖아요.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목사회에 대해서 내가 회장, 부회장을 나간다고 하는 거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제도상의 문제라 그러면 바꿔야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런닝메이트로 하면 어떨까?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런닝메이트로 한번 바꾸자.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을 해서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회장 선거를 한 번을 끝내자는 거예요. 부회장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장 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회장과 부회장이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함께 출마도 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길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반대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먼저 거가 좋다고 해요. 메뚜기도 한 척이라고 선거철 되어서 편가르기를 통해서 뭐 봉투도 좀 받고 향도 받고 식사도 대접 받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러닝메이트 하자 그러면 반대할 거예요. 메뚜기도 한 척 재미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목사회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회에 이런 문제를 있다 그러면은 한번 바꿔보자는데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 바꾸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냥 러닝메이트를 문장 한 줄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러닝메이트로 나온 부회장이 회장과 함께 하는 회기를 만들어 가려면 부회장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부회장이 그냥 회장 보좌하는 걸로만 대놓으면은 그 부회장이 여전히 또 그냥 아무 일도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줘야 된다. 회장을 보좌하면서 회장을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럼 부회장의 역할이 뭘까? 이 개정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회장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목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계획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세우는 책임이 회장에가 있고 부회장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 옆에 좀 보조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을 부회장이 나서 앞장서서 회장이 계획한 것을 실행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행위원회 의장을 부회장이 맡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러닝메이트잖아요. 미국의 부통령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상원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하고 목사회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이게 참고를 하자면은 부회장이 임시행위원회 의장이 돼서 실행하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건 회장이 하고 실행하는 것은 부회장이 앞장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칙에는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증경회장은 자동 자문위원이 된다. 어디 있을 거예요? 2페이지.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모든 증경회장들이 다 자문위원이 되면 한 52명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자문위원이 된다는 건 좀 또 웃는 거고 그 자문위원회 이 부분부터 제가 좀 삽입을 했는데 그래서 자문위원회 의장을
부회장이 맡는 겁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전직 회장들이 하지만은 거기 의장을 부회장이 맡아서 회장이 계획하고 하는 자문이 필요할 때에 좀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회장에게 맡기면 좋겠다. 두 가지 큰 부회장의 역할은 임시행위원회 의장과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나 여기 미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임시행위원회 보세요. 임시행위원회는 회의에 보면은 제5장 12조 3항에는 임시행위원회 연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회원에서 제2장 회원 5조 1항에는 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 시 서기가 회원 점령함으로 회원이 된다. 요 임실행위원회는 연 2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는 있는데 조직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조직도 없고 뭐 해야 된다는 것은 회원 승인 심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불법을 해놓은 겁니다. 임시행위원회가 무슨 총무보고를 받고 뭘 받아요? 받으면 안 되죠. 어디 있어요? 규정이. 왜 회계보고를 임시행위에서 해봐요? 총회에서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런 미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조직이라는 항목을 한번 보세요. 조직이 몇 장입니까? 예, 제 3장 임원 및 조직 있잖아요. 8조는 임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9조는 위원회가 됩니다. 조직은 위원회가 조직인 거예요.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위원회가 조직이고 아무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것과 회의에 대한 것,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3조의 그 목적에서 본회는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사상원간에 이렇게 그걸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격에서 보면은 그것도 같은 겁니다. 본회의 회원은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 사역하고 있는으로 거기도 같은 내용이니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그 5조 1항의 실행위원회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실행위원회 모임을 한 게 아니고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임실행위원회로 해서 전체적인 임실행위원회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 임원 및 조직에서 임원은 그대로 되는데 문제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9조의 위원회가 아니고 9조는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과 조직이면은 임원이 한 조가 되면 그 다음에 조직이 한 조가 돼야 되는데 위원회를 한 조로 만든 거예요.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8조는 임원이고 9조는 그 앞에 이제 그 장에 따라서 조직으로 했고요. 구조를. 그러면 조직의 내용은 본회는 총회, 임실행위원회,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직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총회는 조직이 있으면 총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뭐 이건 다 일반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2항은 구조 조직의 2항은 임실행위원회. 본회의 임실행위원회는 임원, 실행분과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 대한 구성을 누가 거기에 그 멤버가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여기 쭉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실행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실행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뭐 또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회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4항은 실행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 세칙을 만들 수 있다. 뭐 이것도 별로 문제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항에는 임원회입니다. 조직의 세 번째는 임원회. 총회, 임실행위원회, 임원회. 임원회는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이라는 얘기는 회장, 부회장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임명 남은 다른 임원들은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임원회는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의 재반 운영을 총괄한다. 임원회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본회의는 회장 직속의 임시 혹은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시와 상설 차이는 아시죠? 상설은 그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그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문위원들을 세우고. 그러면 한 회기 동안에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설하고 다르게 그냥 이번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한번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 그 안건을 좀 자문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임시로 만들고 그거 안건이 끝나면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임시고. 그러니까 임시든 상설이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 직속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문위원회 의장은 부회장이 맞는 거예요. 그 밑에도 설명했는데, 자문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역대 회장 중 임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디스크립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겁니다. 보통은 뭐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10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7명 정도 되면 회의가 가능하잖아요. 7명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 뭐 6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뭐 8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50명이 자문위원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한 7명 정도 증정회장들 중에서 그것도 또 회장이 아무나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시행위원회에서 추천해준 증정회장들 중에서 전직회장들 중에서 한 7명 정도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장 10조의 1항의 본회의의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부회장 후보는 회장 후보가 지명한 런닝메이트와 연대하여 함께 출마하며 선출은 총회의 재석 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 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출마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있는 그 내용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10조 6항 아란에 보면은 회장과 부회장의 연대 후보는 후보 등록 시 2,000불의 연대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후보 서류 심사 통과 후에는 당락 혹은 후보 사퇴를 하여도 반환되지 않는다. 여기 2,000불의 공탁금이 있었잖아요. 회장도 2,000불, 부회장도 2,000불인데 연대에서 함께 런닝메이트로 나오니까 두 사람이 합해서 2,000불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함께 런닝메이트로 나오니까 두 사람이 각각 2,000불, 4,000불 내는 게 아니고 2,000불 내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서류 심사가 다 접수료가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후보를 드랍해도 반환되지 않는다든지 혹시 떨어졌는데 나 돌려주세요. 아니 당선됐는데 돌려주세요.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그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회의. 그동안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조직과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싶어서 좀 내용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5장 회의, 그 다음 제12조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첫 번째,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2항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사업 및 재정 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3항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그 다음에 4항 총회의 소집 공고는 우편, 전자우편, SNS 혹은 매체의 광고를 통해 최소한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다 우편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톡 같은 SNS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신문 광고를 한다든지 다양한 매체 통해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단 15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개정안에 집어넣습니다. 5항 보면은 총회의 개회 성수는 당일 출석자만 이거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실행위원회 회의가 되죠. 임실행위원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실행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는 회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미스프리팅이 되었는데 임실행위원회는 사업 및 예산안 인준, 결산 심의, 신입회원 승인, 회칙 개정 심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혹은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임실행위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거를 제시해 줘야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는 그 회원을 승인하는 거 임실행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거 현재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고 임실행위원회를 2번 한다 그랬잖아요. 2번 정기 임실행위 2번 한 첫 번째는 아마도 한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 임원회에서 한 해 동안 무슨 날짜 사업을 계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예산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승인을 총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임실행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승인을 해줘야 돼요. 사업도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임실행위원회는 이 회기가 시작하는 초에 임원들이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세운 것을 어딘가에는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임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건들 같은 것도 임실행위에서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오늘 처음 이 회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 현재는 그 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임실행위원회에 아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려면 여기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칙 개정을 심사하는 것 등등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그 임시령위원회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 임시령위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총회에 정기총회를 가기 전에 그래도 한 해 동안에 그 했던 걸 리뷰도 하고, 총무 보고도 받고, 사업 보고도 받고, 회계 보고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코렉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임시행위원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시행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행회의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회에 대한 것.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이며 회의는 회장이 관장한다. 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겠죠? 그 다음 임원회는 본회의의 사업 계획과 실행, 예산안 수립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그래서 임원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딱 명시를 해줘야만 더 클리어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문회의. 전에는 자문회의에 그 징계회장들이 자동 자문위원이 된다라고만 돼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문회의가 뭐 하는지도 없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해당 사항에 관해 자문을 한다.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여기까지가 조직과 회의에 관한 개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칙 제23조 개정에 관한 건데,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거 돼 있는데 그거를 임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도록 개정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